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마지막 영상으로 남겨봅니다. 저랑 생각이 다르신 분들이 있더라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구나 라고 그냥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누가 틀리고 맞는 것은 아닌 서로 다른 거라는 걸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파타야에서 마지막 날이네요. 짐은 다 쌓아놨고 퇴실 시간이 되면 공항으로 이동해서 인천공항을 통해서 한국을 들어갈 것 같아요. 이 영상도 파타야에서 찍는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의 주제를 무엇으로 잡아볼까 하고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제가 댓글들을 많이 살펴보니까 해외 장기 거주나 아예 이민을 목적으로 이 정보를 찾아보시는 분들도 꽤 많고 또 이런 생활을 꿈꾸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한국에서 생활했을 때랑 태국에서 생활했을 때 무엇이 다른지, 장단점은 각각 무엇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현재 저는 3개월 동안 이곳 파타야에서 거주를 했고요. 좀 제가 그래도 동남아 국가들을 여러 군데 방문은 한 편이거든요. 이곳저곳을 방문을 했었는데 전부 다 여행 목적으로만 가봤고 실질적으로 장기 거주는 이 파타야에서 한 게 처음입니다. 처음이지만 3개월 동안 제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과 한번 비교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크게는 4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료입니다. 태국은 일반 약국에서 각종 의약품들을 처방전 없이 구매하실 수 있어요. 항생제도 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하고요. 작은 병들은 그냥 약국에서 약만 사 먹어도 돼요. 가격도 비싸지 않고요. 하지만 여기서 대한민국의 장점이 나오죠. 대한민국은 확실히 의료보험 시스템이 너무나도 잘 되어 있는 나라예요. 큰 병에 걸리시면 무조건 대한민국 가서 치료받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린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대한민국에 의료보험이 가입돼 있고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해외에서 3개월 이상 머무시게 되면 대한민국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으셔도 돼요. 출국하시기 전에 비행기 표 사본을 의료보험공단에다 보내놓고 담당자와 통화하신 뒤에 나 외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할 거다, 의료보험료를 중단시켜줘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 날짜부터 해서 계산해서 의료보험료는 중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건 아니고요.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해서 병원을 가고 싶으면 의료보험 언제든지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의료 혜택을 받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장기 거주를 하신다고 해도 의료 쪽에서는 분명히 대한민국에 손을 들어주고 싶지만 태국 같은 경우 매일매일 한국으로 들어가는 비행기가 있고요. 경유를 한다 그래도 하루 이상 걸리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큰 병이 걸린다고 해도 저는 그렇게 걱정하진 않고 있습니다. 바로 비행기표 예매하고 한국으로 들어가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의료 부분에선 대한민국의 편을 들어주고 싶지만 외국 생활을 한다고 해서 크게 불편하진 않다. 다만 태국을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처방전을 받으셔야 될 수도 있고 의료비가 비싸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태국에서는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이것저것 구매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큰 병이 걸리지 않는 이상은 걱정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만 우리가 이동할 수 없는 골절상이라든가 병원을 꼭 가야만 되는 병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골절상을 당했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태국에서는 의료비가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난감하실 수 있죠. 거기다가 3개월 정도까지는 여행자 보험으로 해결이 되시겠지만 그 이후로는 다시 한국으로 재입국하지 않는 이상 해외 여행자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기간이 정해져 있고 한국에서밖에 가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연장하고 싶다고 해서 연장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혹시나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아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 좀 부탁드릴게요. 그 부분이 조금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 부분에는 대한민국이 조금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병원 갈 일이 없다면 그리고 여기서 의료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작은 병에 걸리신다면 여기도 살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돈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생활비 얘기인데요. 기존 영상에 제 한 달 생활비를 정산해 놓은 영상이 있어요. 계산해봤더니 저 같은 경우 16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 안에는 제가 먹는 맥주값, 담배값, 핸드폰 기계값 할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그 돈이면 충분히 생활하지 않냐? 맞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1인 생활비로 16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죠. 다만 한 가지 이 부분은 꼭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해변가에 위치한 그리고 수영장을 갖추고 있고 헬스장을 갖추고 있는 이런 콘도에서 머무시게 된다면 한국은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겁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생활비를 계산하는 이유는 한국에선 주거가 해결돼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대중교통이 발달했고요.
태국에서도 교통비도 여기는 한국보다 저렴하니까 태국에서 주거만 만약에 한국과 같이 해결이 돼 있다면 생활비는 한국보다 훨씬 적게 들 겁니다. 당연하겠죠. 먹는 음식들도 더 저렴하고 마트의 물가도 더 저렴하고요. 그리고 어딜 가나 야시장 문화가 있고 조금만 나가면은 풍경이 다르잖아요. 한국은 사계절이 있어서 분명히 장점이 있는 나라지만 이 나라는 이렇게 더운데도 불구하고 항상 보시는 풍경이 이국적이고 외국인들도 많이 있고 한국에서 즐기는 거랑 태국에서 즐기는 거는 차이점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같은 돈일 경우에 아무래도 태국에서 지내는 것이 훨씬 더 비용을 아끼실 수 있을 거고 주변 환경도 한국보다는 훨씬 좋을 겁니다. 예를 들어 한국 같은 경우도 경치 좋고 바닷가 끼고 이런 데가 있겠죠. 하지만 거기는 분명히 자차가 필요할 것이고 교통이 불편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공평하게 놓고 생각해 본다면 확실히 저는 한국보다는 태국이 더 마음에 듭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 사람 이야기를 좀 하지 않을 수 없겠어요. 제 경우를 따져보자면 저는 한국에 있을 때도 친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한 10명 정도 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만난 친구들이. 그 10명 친구들과 1년에 한두 번 정도 봅니다. 각자 삶이 있고 각자 가정이 있으니까 자주 만나진 못하고 1년에 정기적으로 2번씩 만납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 놀러 가게 되거나 하면 어쩔 때 한 번씩 얼굴을 보고요. 그렇다면 한국에 있는다고 제가 친구들을 더 자주 만날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태국에 있으면서 지금 3개월 생활하고 돌아가잖아요. 오히려 여기 있다가 돌아가니까 친구들이 더 연락도 많이 오고 제가 해외살이를 하다 가니까 친구들이 또 모이는 계기가 됐어요. 한국에 들어가면 친구들이랑 다 모여서 술 한잔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 있는다고 해서 태국에 있는 것보다 친구들을 더 자주 만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 외로울 때 전화해서 야, 술 한잔 먹자 이럴 친구는 없죠. 한국에 있다면 1년에 몇 번씩 찬스를 쓸 수 있잖아요. 나 정말 외로워, 지금 힘들어, 야 잠깐 와서 술 한잔 하자, 이렇게 하면서 술 한잔 먹을 수 있는 친구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태국에서는 그렇게 연락을 해도 전화통화밖에 못하죠. 같이 술을 먹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해외라서 사람을 사귀는 거를 조심하게 되고요. 해외에 나오면 한국 사람을 더 조심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해외 생활이 처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국 사람 자주 안 만나게 되고 한국 사람이 많은 곳은 좀 피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문제 같은 경우는 뭐 한국이나 여기나 똑같지 않을까요? 한국에서도 뭐 새로운 친구를 사귄다 그러면 그게 쉽나요? 쉽진 않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성인이 돼서 사귄 친구는 직장 동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직장 동료들도 제가 퇴사를 하는 순간 다 연락이 끊겼어요. 아무래도 사회에 나와서 인간관계를 맺게 되면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태국에서도 똑같겠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쉽지는 않을 거고요. 또 어쩌다가 마음 맞는 분들을 만나실 수도 있어요. 서로 타지에 외롭게 있다 보니까 엄청나게 그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성격상 제가 조금 조심한 부분도 있고 제가 한국에서 좀 겪은 일들이 있어서 마음이 안정이 안 돼서 사람들을 못 만난 것도 조금은 있어요. 저한테 이제 따로 술 한잔 먹자 하신 분들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여성분들 때문에 태국에 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확실히 몇 가지는 확실한 것 같아요. 태국 여성분들은 나이를 그렇게 많이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안정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사람인지를 조금 더 따지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파타야 같은 경우는 이미 한국인들이 너무 많이 오셔갖고 태국에 있는 음주를 하시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 표현으로 하자면 많이 좀 이렇게 발라당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쉽지 않으실 것 같고요. 실망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일반인 만나는 건 당연히 쉽지 않으실 거고요.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언어가 통하신다고 하면 일반인 만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 가지 어플들도 있고 먼저 섣불리 여기서 말을 건다고 해서 한국처럼 내 얼굴이 팔릴 일도 없고 누가 나 욕할 사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만 좀 통하신다면 그런 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희를 적대시하면서 바라보거나 이상한 사람으로 바라보진 않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사람이다 보니까 몇 번 실수를 할 뻔한 경험이 있는데 최대한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고 그냥 괜찮아 이런 문화가 좀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 문화 속에는 태국 사람들이 약속 시간이라든가 본인에게 관대한 문화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아무튼 외국인으로서 그렇게 살기 불편하지 않은 나라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음식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제 영상의 많은 부분이 로컬 맛집을 찾아가는 영상이 많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취미생활이 컴퓨터 게임 조금 하고요.
유튜브 편집하고 그다음 영어 공부하고 이거 말고는 따로 하는 게 없기 때문에 로컬 맛집들을 검색해서 또 찾아다니는 게 하나의 취미가 되었어요. 아마 이번에 한국으로 들어갔다 나오면 또 다른 도전들을 할 것 같은데요. 태국은 관광이 발달한 나라다 보니까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단 말이죠. 러시아인들도 많고 유럽인들도 많고요, 중국인들도 많고 한국인들도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 세계의 음식 문화가 좀 합쳐진 것 같은 게 있어요. 어떤 거리를 가면 인도 음식 거리가 있고, 또 어떤 거리를 가면 맛있는 이태리 식당들이 있고, 또 어디를 가면은 러시아 음식들이 또 있는 야시장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음식의 선택의 폭이 매우 넓어요. 저 같은 경우 약간 초등학생 입맛이라서 향신료가 강하다거나 아니면 고기나 이런 생선 비린내가 많이 난다거나 이런 건 제가 전혀 입에 못 대거든요. 그런데 제가 선택한 음식들 중에 실패한 음식은 많이 없습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가서 무슨 음식인지 처음엔 모르니까 시켜봤더니 이거 내 입맛에 안 맞아 하는 음식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그런 건 차마 영상에 남기지 못했고요. 아마 이거는 또 누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 본인의 생활 환경에 따라서 본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짧게 경험했지만 제 경험만 가지고 보자면 저는 한국보다 여기를 더 만족합니다. 대한민국이 싫다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의 삶이 좀 더 여유롭고 조금 더 만족하고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치안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저 같은 경우는 남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밤에 돌아다녀도 아직까지 사람 때문에 무서운 일은 없었고요. 또 제가 위험한 장소를 딱히 가지도 않고요. 한국도 야밤에 중국인들 많은 도시나 이런 데 가면 위험하시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범죄가 일어날 만한 장소에 그 야밤에 방문해서 문제를 일으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데만 가시지 않는다면 여기 안전한 나라입니다. 오히려 사람보다 들깨가 무섭다고 할 수 있겠어요. 세븐일레븐 앞이나 각종 식당들 옆, 그리고 도로마다 들깨들이 정말 많아요. 나라에서 뭐 저거를 굳이 안 잡는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불교인 나라니까 뭐 살생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이 문화에 대해서 또 잘 아시는 분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도 하나씩 배워가겠습니다. 현재 저는 태국 3달 살이를 마무리하고 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아직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마지막 영상으로 남겨봅니다. 다음 영상들은 대한민국 영상들이 조금 올라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다시 방콕이나 필리핀으로 이동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랑 생각이 다르신 분들이 있더라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구나 라고 그냥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누가 틀리고 맞는 것은 아닌 서로 다른 거라는 걸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제 구독자분들 중에 저보다 태국에 대해 더 많이 아시고 더 오래 거주하고 계신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도 가끔 저한테 제가 틀린 얘기하면 올바른 지식을 알려주시고 그런 것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또 저도 하나 둘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또 제가 더 장기적으로 살아보면 제 생각이 변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때 또 가서 영상을 남겨보겠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이렇습니다. 3개월 살아봤더니 한국보다 나는 좋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파타야 잠깐 안녕. 이제 나는 한국으로 간다.